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온 나라가 이 부동산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반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분명히 다음 시간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되었어요. 참 황당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쭉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진 거죠. 현재 임대사업자인 분들 또는 임대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정부가 최근까지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이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기습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피해를 봤다라는 게 민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2017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테니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임대소득세를 감면하는 기준을 확대하겠다. 8년 장기임대를 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70%까지 해주겠다. 건보료도 80% 감면해주겠다. 이런 달콤한 말에 너도 나도 임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2016년 19만 9천 명이던 임대사업자가 2017년 말에는 26만 1,000명으로 2018년 말에는 40만 7천 명,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2016년에 79만 가구, 2017년에는 98만 가구, 2018년에는 136만 가구,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52만 명, 156만 가구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불과 몇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 뒤로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되죠. 자,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에서는 새롭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했고요. 종부세도 합산 과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반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최근에 주택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상한제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재계약도 가능한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불리는 얘기예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기존의 주택임대 사업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니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나라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인 효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없애면서 동시에 임대차 3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임대사업자를 언제 없애느냐? 자, 이거 007 작전처럼 조용하게 진행을 했죠. 부동산 보완 정책 발표가 있었던 7월 10일 오후 5시 59분에 온라인 임대 등록 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를 종료시켰어요. 10일 발표한 정책에서 단기 임대 4년과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고 바로 그날 셔터를 내린 거죠. 이 갑작스런 통보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날 급하게 임대사업자를 내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을 했어요. 이게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기습적인 종료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렌트홈에서 7월 10일 오후 5시 59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서 당일 유효 신청분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임대사업자를 낸 분들은 어떻게 되냐? 자,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한 4년, 8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 신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 등록을 생각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셨던 분들은 완전 날벼락을 맞은 거죠.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준다고 한창 활성화 정책을 펼쳤을 때 나도 아파트 분양권 하나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볼까? 라고 계약했는데 앞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나서 어차피 하지도 못하게 되고 팔려고 해도 전매제한에 걸려서 팔지도 못하고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운이 나빴다가 아니라 너도 나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유지도 불분명하게 되어서 임대사업자 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4년 단기 임대가 양도세 혜택을 보려고 하면 4년이 아니라 임대기간 5년을 채워야 되는데요. 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4년,
8년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데 그럼 사업자에게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건지 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오죽하면 이런 분들이 분통이 터져서 6.17 부동산 정책, 7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한다고까지 나섰겠어요.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자 아파트는 끝이 났고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것까지 막진 않겠죠. 이제 별게 다 걱정입니다. 자, 그럼 그나마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특히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많이들 내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이유, 바로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거주주택 비과세겠죠. 자, 1세대 1주택은 9억 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은 과세죠. 자,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1세대 2주택자가 거주하고 있는 1주택 외에 남아있는 1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는 이유인 거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만 한 채가 있다고 하면 비과세 요건을 맞추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는 거주용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취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세법상 장기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거주주택 과세 특례,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세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도세 혜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었는데 2018년 9월 13일 이후로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받을 수가 있었죠. 아쉽게도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 과세예요. 그럼 1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년 9월 13일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임대 등록을 했다면 아쉽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로 취득을 하고 장기 임대 등록을 했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수도권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이 끝났다고 봐야죠. 자, 오늘은 사라져버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뭘 알려드린다기보다 지금 이 시기에는 모두들 동감하듯이 만나면 부동산 정책 얘기잖아요. 그쵸? 소통이 필요한 때인지라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면서 이래저래 푸념을 좀 들어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정부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쉽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절세를 해야 될지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고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했던 임대사업자 폐지와 연관이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미세스머니 덕분에 옆집 아주머니와 수다 떠는 것 같이 동감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